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번 강의는요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직선이 필요하겠죠. 요렇게 우리가 직선 하나 만들어 주고요. 그 다음에 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점 하나 찍어 줍니다. 그리고 요 점에 우리가 이름을 P라고 잡고 좌표는 x1, y1 하고 세팅하고요. 그리고 이 직선은 이름을 L이라고 하고 너희들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점 P와 직선 L의 이 거리가 궁금한 건데,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누구의 길이와 일치하느냐? 바로 이 점 P에서 직선 L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수선의 발, 요거를 또 H라고 가정을 해볼까요? 요 H, 좌표는 x2, y2라고 했을 때 이 선분 PH의 길이가 곧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래서 우리는 이 D를 어떻게 하면 구해낼까? 라는 걸로 출발을 할 겁니다. 자, 일단 D는요, 우리가 선분 PH의 길이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루트 x2-x1의 제곱 그리고 y2-y1의 제곱하고 요렇게, 아이고 이 자꾸 길어지네요. 자, 요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. 좋아요.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. 꼴보기 싫은 놈이 있는데 뭐냐면, 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요, 이 점의 좌표는 알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로 주어질 거예요.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요, 실제로 ABC 상수값은 정해졌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질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 P와 L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건데, 지금 요 친구, 요 수선의 발, 요 친구는 지금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식에서 x2와 y2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얘네들 값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면 x2와 y2를 없앨 수 있을까? 요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된다 이겁니다.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누구를 사용할 거냐? 바로 이 선분 PH와 직선 L이 수직관계에 있다 부터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직관계는 당연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? 그래서 자, PH의 점과 점 사이에 얘네들 기울기는 x2-x1분의 y2-y1이구나. 그럼 이 기울기는 직선 L하고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, 자, 요 직선을 우리가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어서요, 요 친구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. 그럼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까? 바로 a분의 b구나. 아, 그래서 너가 a분의 b구나.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. 자, 우리가 이걸 이쁘게 바꿀 건데요. 왜 이쁘게 바꿀 거냐면, 지금 여기서 y2-y1, x2-x1이 지금 요 자리 그대로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 친구를 이쁘게 바꿀 건데, 어차피 대각선끼리의 곱이 같다는 걸 이용해서 너하고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? 이렇게 바꿀 겁니다. b분의 y2-y1은 a분의 x2-x1과 같다고 해도 어차피 대각선의 곱은 이 식하고 똑같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k라고 가정하면 요 y2-y1, x2-x1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게끔 바꿀 수 있습니다. 즉, 이 친구는 ak, 그리고 y2-y1은 bk 하고 요렇게 바꾸는 거죠. 그러면 요렇게 바뀌어진 값을 우리가 요 식에 고스란히 집어넣을 수 있겠죠? 그럼 너희들은 x2-x1 대신에 ak가 넣어서 ak를 제곱하고, 너도 bk가 들어가서 bk를 제곱하니까 k제곱으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, 너 k는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?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절대값 k로 요렇게 밖으로 빼줄 수가 있고요.
자, 요 그림은 조금 오른쪽으로 치워줄까요? 잠깐만 이쪽으로 갑시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제 요렇게 바꾼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. x2, y2 사라졌죠? 근데 문제는 이 k를 또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? 자, 누굴 이용할 거냐? 바로 두 번째, 이 P점의 좌표 그리고 A점의 좌표를 가만 보니까요. H점의 좌표, 즉 x2, y2 너는 결국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인 거죠. 그래서 대입하면 당연히 만족한다. 즉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 참이다 라는 거를 써먹을 겁니다. 자,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2, y2를 우리가 없애는 방향으로 갈 건데 요길 다시 써먹을 겁니다. 요걸 써먹으면 다시 한번 정리했을 때 여기 x2는 x1 플러스 ak가 될 거고요. 그 다음 y2는 y1 플러스 bk가 되는 걸 볼 수 있죠. 그래서 요 식을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고스란히 넣어 줄 겁니다. 그때는 a에 x1 플러스 ak 그리고 b에 y1 플러스 bk 플러스 c는 0이 되어서요. 우리가 얘네들을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. 그쵸? k는 하고 정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너는요, k가 있는 것끼리 묶어주면 요렇게 a제곱 k, 요렇게 b제곱 k 보입니까?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k로 묶일 거고 나머지는 싹 다 우변으로 보내주면 요 친구 마이너스 ax1 그리고 이 친구 마이너스 by1 그리고 마지막 c까지 요렇게 부호가 전부 바뀌겠죠.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요, 오케이, 너 k 값이, 자, 얘네들 이걸 나눠주게 됩니다. 그러면 너희들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, 그리고 마이너스를 통째로 묶을 수 있겠네요. 그러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구나. 자, 요렇게 우리가 k 값이 또 한 번 정리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요 k를 이제, 자, 다 왔습니다, 여러분. 바로 요 마지막 우리 요 식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요 k 값이 요 안에 들어왔을 때 결론입니다. 자,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, 즉 ph 선분의 길이는요, 절대값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k를 대입해서 정리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걸 이쁘게 정리할 건데, 자, 어차피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. 그냥 지워도 됩니다. 그 다음 이 친구 분모를 보면요, 지금 a하고 b가 각각 제곱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음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너를 그냥 절대값 밖으로 빼어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. 그럼 다시 한번 정리가 요렇게 될 겁니다. 분자만 요렇게 절대값을 주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기 때문에, 자, 지금 요 분모와 요 지금 요 숫자가, 자, 이거 약분되는 거 보입니까? 왜냐면 너는 지금 루트 전체 이렇게 제곱이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약분돼서요, 결국에, 자, 먼 길 왔습니다. 결론입니다. 얘네들 이 d는요,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다 하고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요 공식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이에요. 자, 요 공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써먹는 공식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상황이든 직선의 방정식과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
라고 정리를 해두면서 꼭 암기하셔야 되는 공식입니다. 이 유도과정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유도과정 사실 물어보지 않아요. 물론 그 과정을 뭐 이렇게 네모칸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문제에서 질문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. 물론 가끔씩 이제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. 그래서 당연히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꼭 기억해 주고요. 이 결론, 자,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을까? 쉽게 외우는 방법까지도 선생님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 A, B가요,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X개수, Y의 개수를요, 꼭 마치 피타고라스의 빗변 길이 구하는 것처럼 요렇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, 뭔 소린지 이해되시죠? 요렇게 하고요. 그 다음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은 아니지만 요 P점의 좌표를 이 L에다가 깔끔하게 대입하면요, 요렇게 나오지 않나요? 거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만 씌우면 되는 겁니다. 물론 P점은 L 위에 있는 점은 아니지만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입한 것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자, 근데 이 상황은요, 선생님이 전제 조건을 적진 않았는데 지금 이건 언제냐면 A 값과 B 값이, 즉 X 개수와 Y 개수가 둘 다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. 그럼 얘네들 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때의 공식이라고요?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요. 그럼 만약에 A 값 또는 B 값이 0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? 그것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요, 되게 간단합니다. 이 직선에 대해서 만약에 X 값이 0이 아니고요, A 값이 0이 아니고요, 다음 B 값이 0이 된다고 하면 요 직선의 방정식이 B 값이 0이라서 Y가 사라지는 겁니다. 요렇게. 그럼 이 식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서 이거 어떤 직선이구나, X축에 대해서 수직인 요런 직선이구나, 그리고 너희들의 식은 X는 마이너스 A분의 C,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겠죠. 그리고 P점 좌표 요렇게 있을 때 너 X1, Y1으로 잡으면 마찬가지로 요렇게 수선을 내린 요 수선의 길이가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자, 근데 이 수선의 발 H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요 길이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. 어떻게? 너하고의 차이가 곧 길이 D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D가 절대값 X1에서 빼주자. 누구를? 요 I를. 라고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. 가로 빠졌네요. 그럼 너 이쁘게 정리하면요, 너는 X1 플러스 A분의 C가 되어서요, 다시 한번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너는 A분의 AX1 플러스 C하고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근데 이 식을 또 가만히 보면요, 얘네들 식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요 공식에 B값을 0을 넣었을 때랑 똑같이 나옵니다. 그쵸? 확인이 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 만약에 A값이 0이고 B값이 0이 아닐 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길이 재봐도요, 똑같이 그 공식에다가 얘네들 A값 넣었을 때랑 똑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결론은 A값이 0이든 아니든 B값이 0이든 아니든 모든 예외에 없이 만족할 수 있는 공식이다가 결론이에요. 그래서 더더욱 외워야 되는 겁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이용하면요, 어떤 것도 우리가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점과 직선뿐만이 아니라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가능해집니다. 자, 우리가 이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 거리를 얘기할 때는요, 당연히 어디가 되든 상관없이 요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선분의 길이가 곧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? 자, 그냥 얘네들 직선 요걸 L이라고 하고요, 요거를 L-이라고 잡아볼까요? 얘네들 L이든 L-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그 두 직선 중 아무 직선이나
만족이 되는 점 좌표를 아무거나 하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잡으세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간단한 점이 누굽니까? 뭐 1,0 이런 거 있죠, 그쵸? 아무거나 잡아주세요. 그 여기가 1,0이라고 하면 결국에 L1과 1,0의 거리가 곧 D하고 일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쵸? 그래서 우리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, 아무거나 직선을 만족하는 점 좌표를 잡고 그 점과 나머지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하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하고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그게 바로 또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요렇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 공식 한 번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,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하고 요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.